힌덴부르크선이 함락당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생각해 미국과 정전협정을 추진한 독일. 독일은 애초부터 자신들과 4년 동안 미친듯이 싸운 영국과 프랑스보다는 평화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에 항복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 미국의 접근에 정전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종식에 가까워지자 상황은 독일의 바람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참여부터 어떻게 해야 그럴듯한 명분을 쌓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던 윌슨 대통령은 1918년 1월 8일 민족 자결주의에 따른 전후 국경을 재조정하는 8개의 특정 권고사항과 5개의 원칙, 그리고 오늘날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 창설에 대한 제안을 담은 14개 조항을 의회에서 발표하며 이것이 바로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는 목표다 라고 하며 1차 세계대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윌슨은 전쟁이 종식되면 유럽 대중들의 지지하에 그의 평화계획은 승인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윌슨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독일의 동맹국들이 하나둘씩 항복하고 독일조차 전쟁을 포기할 기미가 보이자 전쟁 중 독일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 비렐름 2세를 처형하자고 하며 윌슨의 계획에 초를 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제정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올 파리 평화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미국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윌슨이 속해 있는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해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윌슨 대통령은 1918년 11월 선거에서 미국 국민들에게 자신의 평화계획을 지지해줄 민주당 의원들을 뽑아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평화회의와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보다 확실한 경제에 관심이 있었던 미국 국민들은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고 하며 민주당 대신 공화당에 더 많은 표를 주었고 결국 공화 당원들이 상하원, 양원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며 윌슨의 평화계획의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러나 국제주의자이자 이상주의자였던 윌슨 대통령은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공정하고 도덕적인 협정을 이뤄낼 수 있다면 결국 공화당 역시 여론의 압박을 받아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곧 협상이 열릴 프랑스 파리로 향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 협상을 시작한 윌슨 대통령. 독일의 기대에 부응하듯 독일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대한 배상금 부과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독일과 치룬 치열한 전쟁으로 GDP의 3분의 1이 날아가는 엄청난 피해를 입은 영국과 프랑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반대를 했고 결국 윌슨 대통령이 한 걸음 물러서 영국과 프랑스에 양보하면서 독일은 당시 독일의 GDP의 500%가 넘는 2260억 마르크라는 엄청난 배상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한편 애당초 1차 세계대전의 책임이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연합국에 있다고 생각한 독일은 자국에 엄청난 배상금을 부과하고 영토를 양도하게 한 베르사유 조약에 분노했지만 결국 따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921년 8월 독일은 최초의 배상금으로 독일 중앙은행이 닥치는 대로 찍어낸 25억 금화마르크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독일에서는 빵 한 덩이를 사기 위해 돈을 수레로 가져가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베르사유 조약이 마음에 안 들었던 독일, 첫 번째 배상금으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아몰랑하며 채무 불이행을 거듭해서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옛날부터 독일이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들었고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더 정이 떨어진 프랑스는 1923년 1월 11일 벨기에군과 함께 독일의 공업지역 루르를 점령해 배상금을 현물로 취하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이미 전쟁 배상금에 경제가 망가질 대로 망가진 독일, 자국의 공업지역인 루르까지 점령당해버리자 역사상 유례없는 초인플레이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독일의 극좌파와 극우파를 만들어내며 독일 국내 정치는 소용돌이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대외 무역이 원활히 잘 돌아가길 바라고 있었던 미국은 흔들리고 있던 유럽의 상황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프랑스와 벨기에에 뚝 까맞고 있었던 독일의 부담을 좀 경감시켜주기 위해 1924년 조직 계획을 통해 프랑스와 벨기에의 루르 점령 종료와 배상금 및 이행 계획 재조정을 제안하였고 큰형님 미국을 무시할 수 없었던 프랑스와 벨기에의 점령군은 루르에서 철수하며 독일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인 1929년 미국은
독일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도즈 계획을 대체하는 명플랜을 통해 독일의 배상금을 줄여주고 상환 시기를 늘리며 독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낮췄습니다. 그렇게 상황은 좋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1929년 10월 뉴욕 증권시장의 주가 대폭락을 시작으로 전 세계 경제가 파탄나는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